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품격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귀족처럼 살 수 없을까요? 이 책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남입니다. 오늘은 아비투스라는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투스란 뜻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죠. 돈과 명예, 우아함, 귀족적인 삶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떤지 아비투스라는 측면에서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 방식이 어떠느냐가 돈으로 인해서 행복해질지 행복해지지 않을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많고 적고 이전에 그것에 대한 태도와 방식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더 좋은 아비투스를 갖추기 위해서 저자는 여기서 7가지의 자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자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철학, 돈에 대한 이해, 돈이 어떻게 해서 벌릴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늘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없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경험과 생각, 데이터, 판단력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자본이라는 거죠. 경제자본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의 행복과 만족도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자본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문화자본이 필요하다. 뭐 오페라도 볼 줄 알고 클래식도 즐길 줄 알고 책도 자기가 인문학 공부도 좀 할 줄 해서 자기의 어떤 지적인 충족감도 좀 갖추고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뭐 신체 자본 이야기를 하고 지적 자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무언가를 더 공부한다라면 그렇다라면은 뭐를 더 공부를 하고 싶을까? 그랬을 때 저는 안 해본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물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그리고 우주의 역사라든가 뭐 코스모스라든가 뭐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의 책이라든가 좋아했던 공부였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못하게 된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워요. 저는 이런 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아비투스를 성장시키는, 더 좋게 만드는, 높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흔히 얘기해가지고 체력 자본이 올라간다. 내가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심리 자본이 올라가겠죠. 기분이 좋아지겠죠. 정신도 건강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일이 잘하다 보면 경제적 자본도 올라가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면 뭐 공연장도 갈 수 있는 거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문화 자본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경제 자본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본들을 갖다가 올려줌으로써 나의 아비투스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품격 있는 삶이고 그것이 귀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양의 귀족과 우리의 귀족, 그리고 서양에서 생각하는 삶의 품격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품격이 약간 좀 위상차가 있죠. 그래서 이 아비투스를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우리라면은 우리한테 있어서의 심리 자본은 뭘까? 우리한테 문화 자본? 이런 거를 약간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사례와 방식, 아비투스를 또 성장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길을 좀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비투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많은 참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비투스에 대한 조금 더 재미있는 생각들을 한번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으냐 하면 어떤 약간의 적응이 되고 여유가 생기신 분들, 나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좀 손에 익었고 나 이제 헬스도 다닐 수 있고 뭐 또 배우러 다닐 수 있고 나 뭘 할까? 이런 분들 이거 읽으시면 딱이에요. 네. 내가 좀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그러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런 심리적인 자본을
키워가지고 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싶은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이 지루한 분들. 조금 내가 이만큼 살았어. 뭐 삶의 여유도 있고 뭣도 갖고 다 할 거 다 해봤어. 근데도 만족이 안 돼. 뭔가 내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멋지고 싶고 나도 조금 뭐 행복해지고 싶은데 뭐가 더 부족한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21세기 귀족은 누구일까요? 챗GPT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챗GPT가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해 주진 않아요. 예, 그거는 약간 논외로 하시고 제 생각에는 나라고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귀족이야. 오늘부터 나 귀족 1일.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 안 해주잖아요. 나 정말 귀족처럼 살고 싶어. 품격 있게 우아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뭐를 올려야 되지? 어떤 문화 자본을 키울까? 어떤 심리 자본을 키울까? 게임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오늘 1일차니까 그래 책 한 줄을 읽을래. 귀족이니까 선비니까 내가 양반인데 책 한 권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 책 한 줄 읽어요. 오케이 된 거예요. 한국적인 아비투스를 키우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 제가 쓸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부탁드린 이유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한번 써볼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전곡을 찔렀는데요. 아이야. 그 아비투스의 첫 번째는요 신체예요. 신체. 네, 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몸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보는 첫 번째는 잠이에요.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몇 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자느냐가 중요한데 핵심적으로 11시에서 1시간대는 꼭 자는 시간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몸의 건강에 기본이 생기면서 그 틀 위에다가 다른 아비투스를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서부터 그 아비투스랑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이 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걸 찾아볼게요. 위대한 철학고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비투스라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좀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소양이 좀 있으셔야 돼요. 네. 요 정도 책으로 가볍게 읽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책이 여러분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읽으라고 추천을 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막 공부하고 아니면 읽으면서도 이게 뭐야 이해가 안 가 막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모르는 거는 넘어가세요. 그래도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한정식집 가면 반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다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잖아요. 책도 그렇게 읽으세요. 재밌어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예, 우리나라의 서은국 선생님이 쓰신 건데, 예, 그래서 요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내가 과연 행복한가,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책을 추천드리고, 소설 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비투스적인 생각, 삶의 태도와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다면 저는 미카엘 엔데의 명저, 모모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되게 이렇게 오래된 책으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려서도 읽었던 책인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의 귀족들, 양반, 가져야 되는 안모? 이런 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고 재밌어요. 슈퍼개인의 탄생이라는 이 책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존엄성은 무언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투스가 AI한테 아비투스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과 태도잖아요. AI는 삶이 없어요. 우리는 삶이 있잖아요. 인간은 개개인마다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AI는 삶이라는 게 없어요. 삶을 흉내내는 데이터들은 있어요. 근데 삶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슈퍼 개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도 사실 아비투스랑 연관지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긴 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비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아비투스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비투스에 대한 또 연계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생각나세요? 귀족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그래서
제가 귀족 1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으로 살다가 귀족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귀족이 아니고 태어나서 귀족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귀족이 아닌데 귀족처럼 살다가 귀족이 아닌 삶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좋은 귀족도 있고 나쁜 귀족도 있고 뭐 엉터리 귀족도 있고 가짜 귀족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아비투스나 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늘 한 가지 의문이 지워지질 않아요. 나는 그거를 물려받았는가? 귀족이라는 거를 물려받았는가라는 의미에서 내가 심리자본, 나의 문화자본, 그러면 나의 아들에게 나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책이 굉장히 값진 책이라는 생각이, 나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가,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떤 아비투스인가는 사실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그 날을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명랑이었습니다.